의대인의 밤 행사장은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필은 차분히 넥타이를 고쳐 매고 영래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같이 들어가자. 오늘은 내 파트너니까. 영래는 긴장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조명 아래에서 미용실에서 단련된 우아한 모습이 빛나고 있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실 귀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룹 회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돌려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검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여회장은 위풍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옆에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단정하게 서 있던 한 여인. 영래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듯 내려앉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 얼굴, 수많은 꿈에서 불러보고 눈물로 떠올리던 그 얼굴. 종이, 영래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속삭임은 조용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 서종이었다. 7년 전 눈밭 위에서 절망적으로 외쳤던 그 순간 이후 소식조차 알 수 없었던 친구, 눈물로 도망쳐야 했던 소녀가 지금은 여회장의 곁에서 비서처럼 서 있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종이의 눈빛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영래조차 알 수 없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종이는 영래를 알아보았지만 눈을 피했다. 제필이 곁에 서 있다는 걸 알기에 함부로 반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굳건히 유지됐다. 마치 나는 지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듯한 기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제필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영래의 옆에서 행사 진행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래는 눈물이 고여 흐르려는 걸 겨우 참았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내가 널 떠나보낸 게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은. 가슴속 깊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영래는 친구를 지키려다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노무과장의 분노, 피 흘리던 혼란, 그리고 떨리던 종이의 손. 어서 도망가. 내가 책임질게. 자신이 던진 그 한마디가 종이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로부터 7년 동안 친구는 사라진 채 그림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종이가 여회장의 곁에서 나타났다. 마치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처럼, 마치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하지만 영래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날의 그 종이가 겹쳐 보였다. 주변의 박수와 웃음소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영래는 종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까 망설였지만 그 순간 종이가 시선을 돌리며 자리를 벗어났다.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종이는 그 그림자에 가려져 행사장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영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보고 싶던 얼굴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아픈 걸까? 친구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보다 제필과 얽힌 첫사랑의 기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종이는 한때 제필의 연인이었고 영래는 7년 동안 제필을 바라보기만 하던 짝사랑의 여인이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겹쳐 영래의 심장은 더욱 복잡하게 뛰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행사장은 화려했고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영래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파도처럼 일렁이는 감정을 억눌렀다. 종이 왜 하필 지금 여기서 나타난 거야. 행사장은 환하게 웃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영래의 눈은 한 곳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영래의 심장은 무너져 내릴 듯 요동쳤다.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살아 있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제필이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하고 묻자 영래는 급히 시선을 피했다. 아, 아니야. 그냥 착각한 것 같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행사가 이어지는 동안 영래는 집중할 수 없었다. 발표가 이어지고 건배사가 울려 퍼지고 음악이 흐르는데도 눈길은 계속 그 자리로 향했다. 종이는 철저히 비서의 얼굴이었다. 메모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웃지 않았다. 영래가 아는 종이의 모습, 버스 안에서 환하게 웃고 투박한 손으로 창문을 닦던 친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필은 옆자리 영래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정말 괜찮아? 계속 긴장된 얼굴이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영래는 대답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행사가 막바지로 향하자 회장은 기부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종이도 당연히 그 옆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영래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정말 내가 맞니?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이 자리야?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까지 참고 웃음을 가장했다. 행사가 끝난 후 제필이 복도로 향하려 하자 영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나 좀 할 말이 있어. 제필은 멈춰 서서 영래를 바라봤다. 나한테 하는 말이야? 영래는 잠시 머뭇거리다 시선을 피하며 낮게 대답했다. 아니, 그냥 잠깐 기다려 줄래? 제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래. 하지만 오래 있지 마. 분위기 이상해 보이지 않게. 그는 그렇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영래는 그를 먼저 보내고 홀 안을 다시 둘러봤다. 이미 대부분이 빠져나갔지만 한쪽에 여전히 종이가 서 있었다. 회장의 외투를 챙기며 차분히 움직이는 모습. 영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종이. 다시 불렀을 때 이번에는 확실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마주쳤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흘렀다. 종이의 눈동자엔 수많은 말들이 갇혀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려 회장의 뒤를 따라 홀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남겨진 영래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반가움, 분노, 혼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켰다. 추운 겨울날 사라졌던 그 얼굴이 이제는 세련된 차림으로 여회장이 곁에 당당히 서 있는 것이다. 제필은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했다. 여회장의 등 뒤에 서 있는 종이를 스쳐보고는 그냥 새로운 비서쯤으로 생각한 듯했다. 하지만 영래의 시선이 흔들리고 떨리는 손끝이 잔을 놓치자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입술이 굳어졌다. 종이. 제필이 작게 뱉은 이름은 마치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을 다시 꺼낸 듯 무겁게 떨어졌다. 종이의 눈빛도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여회장이 손짓으로 말하자 종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뒤를 따랐다. 그 순간 종이의 곁에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필의 의대 동기였다. 행사 파트너로 함께 온 그 동기는 종이를 내 사람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챙기고 있었다. 영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토록 그리웠던 친구가 왜 여회장 곁에 있는지, 왜 제필의 친구와 함께 이 자리에 나타난 건지.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다. 종이는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구나. 식은땀이 났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종이는 또다시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 영래는 본능적으로 종이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동시에 그 눈빛에서 전하고 싶은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러나 제필은 달랐다. 그는 눈을 떼지 못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난 단 한 번도 모른 채 여기까지 왔는데. 속으로 중얼거린 말은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를 드러냈다. 식후 행사가 이어졌지만 영래와 제필에게는 음식의 맛도 축사의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에 다시 나타난 종이. 그녀가 회장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영래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향했다. 제필도 곧 따라 나왔다. 영래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필아, 우리 지금 이 상황을 놓치면 안 돼. 종이가 왜 여기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제필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영래는 미용실 문 앞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허리를 굽혀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청량리역, 오늘 밤 11시. 혼자 와. 영래는 숨이 막히듯 쪽지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제필이 나타났다. 그는 전날 밤 영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걱정돼 잠시 들른 길이었다. 또 혼자 가려는 거지. 이번에도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거야? 영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야. 이번에는 혼자 못해. 종이를 찾는 건 우리 둘이 같이 해야 해. 밤 11시, 청량리역 지하. 인적이 드문 긴 통로 끝에서 영래와 제필이 낡은 코일라커 앞에 멈춰섰다. 영래가 손에 쥔 열쇠를 깊게 돌리자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과 오래된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눈 덮인 청아운수 차고지. 희미한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청아운수 간판 옆에서 열린 후원식 현장. 뒤에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글자는 뚜렷했다. 청아문화재단, 청아운수 안전 후원식. 영래는 숨이 막혀 사진을 움켜쥐었다. 재단 청아운수와 별개가 아니었어. 그 회사 자체가 재단의 돈으로 굴러온 거야. 제필도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손에 남은 만년필을 들어 올렸다. 만년필 몸통에는 흐릿하게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청아문화재단 기증. 영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종이가 사라진 것도 결국 이 재단 때문이야.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어. 잡혀서 그 소나귀에 있었던 거야. 락커 안쪽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난 괜찮아. 하지만 너는 조심해. 영래의 손끝이 떨렸다. 종이 내가 직접 남긴 거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말은 못해도 나한테 알리고 싶었던 거지. 제필이 낮게 숨을 내쉬었다. 결국 다 이어져 있었네. 청아운수, 재단, 그리고 지금 회장까지. 영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듯 말했다. 맞아. 이번엔 내가 반드시 종이를 데리고 나올 거야. 절대로 또 놓치지 않을 거야.